혹시 베트남 호치민을 여행지로 고려 중이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치민 여행을 완벽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행 가이드가 돼서 A부터 Z까지 꿀팁과 주의사항들도 모두 군더더기는 빼고 진짜 딱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호치민이 어떤 곳인지, 왜 여행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리고 언제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지 알고 오시는 게 좋겠죠. 호치민시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가 약 95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지만 최대 경제도시는 호치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그만큼 고소득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물가가 살짝 높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에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 있게 즐기실 수 있는 편이에요. 호치민을 오시면 호치민 외에도 사이공이라는 명칭을 많이 듣고 또 보게 되실 텐데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원래 호치민 도시 이름은 사이공이었지만 과거 1975년에 베트남 통일이 된 직후에 베트남의 독립 영웅이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이라는 이름이 호치민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이공, 호치민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다 불리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과거 프랑스 점령기 때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 도시라서 시내 곳곳에서 서양 양식의 건축물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베트남 속에 있는 작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베트남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도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최대 경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조금 더 상업화된 분위기도 있고 밤까지 놀만한 곳들도 정말 많아서 한마디로 즐기기에 정말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호치민은 1년 내내 여름인 도시예요. 그래도 여행 최적기가 있는데요. 한국이 추운 12월부터 한 3월까지 호치민이 건기라서 비가 잘 내리지 않고 하루 중 최저 기온은 24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방문하시면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기는 한 5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이때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폭우가 막 쏟아지는 스콜성 기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기에 여행하신다면 혹시 모르니까 우산이랑 우비는 준비하시고 마사지나 호캉스 등 실내 활동을 적당히 안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호치민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숙소는 어디로 하지? 인데요. 숙소를 선택하시기 전에 일단 호치민의 지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숙소 선택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서울이 서초구, 강남구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호치민도 1군, 2군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뉘거든요. 호치민의 전체 크기를 보면 서울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고 행정구역도 24개로 많은 편이지만 막상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할 만한 곳은 1군을 필두로 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군, 3군, 4군, 7군, 빈탄군 정도입니다. 거의 몰려있죠. 베트남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니게 되실 텐데요. 어차피 호치민에서 방문하실 만한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택시비가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주요 군들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숙소 위치는 어디로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군은 호치민의 중심지예요. 대부분의 주요 관광 명소,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다 몰려있는 곳이고요. 이런 인프라가 3군까지 뻗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군에는 호치민 속의 청담동, 한남동이라고 불리는 타오디엔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세련된 카페랑 레스토랑이 많은 좀 호치민 속의 힙한 구역입니다. 4군은 관광지라기보다는 현지인 거주 동네에 더 가까운데요. 1군과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1군에 있는 호텔들에 비해서 숙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이 동네에 묵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7군에는 푸미흥이라는 한인타운이 있는데 한인타운을 굳이 오실 필요는 없겠지만 호치민에서 쇼핑할 때 꼭 들리는 롯데마트가 이 7군에 있어서 아마 쇼핑하러 한 번씩은 와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탄군은 호치민 랜드마크 80일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숙소를 어디에 잡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접근성이나 편의성으로만 고려를 했을 때는 당연히 1군이 호텔을
호텔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겠죠. 단기 여행자라면 저는 1군이나 3군에 있는 호텔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경우라면 주방 시설이나 세탁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집처럼 된 곳을 원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4군이나 빈탄군, 2군에 있는 아파트먼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8월 1일에 뜬 신문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이 8월부터 새 토지법을 시행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전면 금지한다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보면 여전히 많은 아파트들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이런 진행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 일정인데요. 사실 몇 박 며칠의 일정으로 오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볼 만한 곳이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으로 막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계획을 다 세워드릴 순 없지만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고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하기 좋은 스팟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에게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 스팟들 있죠. 노틀담 대성당, 중앙우체국, 오페라하우스, 통일궁, 벤탄시장, 전쟁박물관, 호치민 시청사거리, VBN 여행자거리 전부 다 1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한 번씩 가보실 만한 곳이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 내가 호치민을 제대로 느끼려면 진짜 여기만큼은 꼭 가야 된다 싶은 저의 픽 두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호치민 시청사 거리, 윙회 거리인데요. 여행자들에게 유명한 카페 아파트먼트가 있는 거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카페 아파트먼트 외에도 이 대로 자체가 저는 호치민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로가 호치민에서 가장 오래된 대로 중 하나인데 베트남의 전통과 현대, 서양 양식의 건축물 모두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픽은 노틀담 대성당이랑 중앙우체국, 북스트리트 쪽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노틀담 대성당은 계속 공사 중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바로 옆에 중앙우체국이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브 에펠이 디자인해서 1863년에 개업한 우체국이거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한국으로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요. 우체국이랑 북스트리트 둘 다 둘러보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사진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오는 곳들이라서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호치민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다 싶을 만한 곳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호치민이 베트남 내에서 최대의 상업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나는 이왕 호치민에 왔으니 일반적인 베트남만 느끼기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힙한 베트남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한 반나절 이상 시간을 내서 2군에 있는 타오디엔을 다녀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치민 속 청담동, 한남동으로 비유되는 곳이거든요. 호치민 부자들, 연예인들, 서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요. 연예인 이효리가 여기 있는 요가원을 다녀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조금 역사에 관심이 많다, 혹은 자녀랑 함께 가는 여행이라서 조금 교육적인 여행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쟁박물관이랑 통일궁을 입장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전쟁박물관은 정말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교육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참혹함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진들도 있긴 하니까 아주 어린아이랑 동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모님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통일궁은 남북 통일이 성사된 역사적인 장소인데 안에 초록초록한 뷰의 포토 스팟들도 많고 전기차 투어로 한 바퀴 둘러봐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호치민 하면 나이트 라이프, 밤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상업 도시인 만큼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나 바, 펍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저녁에 갈 만한 장소로 VBN 여행자 거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가 한 번쯤 즐겨볼 만한 거리인 건 맞지만 생각보다 호불호는 많이 나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가보면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있고 곳곳에서 해피벌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VBN보다는 좀 다른 곳에서 밤을 즐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드리자면 호치민 도심에 루프탑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가셔도 괜찮고요. 레탄톤 1
일본인 거리에 가면 이자카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은데 무슨 베트남까지 가서 이자카야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가면 삿포로 생맥주가 되게 맛있고 저렴합니다. 한 잔에 한 2,000원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군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 좋은 바나 펍, 와인바 이런 곳들 많으니까 찾아서 가보셔도 좋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일정을 세우시면서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도록 마사지나 네일아트나 이발소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적당히 배치해주면 너무 좋겠죠. 다음으로는 먹거리인데요. 베트남 먹거리 하면 이미 다 머릿속에 쌀국수, 반미, 분짜, 코코넛 커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베트남에 오면 한 번씩은 먹어봐야 되는 필수 음식들이기도 하죠. 검색하면 너무 많은 맛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영상이 10년차 현지인의 픽인 만큼 진짜 제가 제 지인이 왔을 때 데려가고 추천하는 곳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치민에서 꼭 드셔보셔야 할 먹거리는 바로 돼지갈비 덮밥 껌승입니다.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고요. 함께 먹는 느엉맘 소스가 단짠단짠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위에 빨간 고추 썰은 것까지 올려서 먹으면 매콤하기까지 해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말하니까 저도 침이 막 고이는데요. 이 껌승은 남부 지역에서 발달해 있고 북부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에 오셨을 때 드셔야 합니다. 호치민에서 껌승 부분 최초로 미슐랭에 등재된 껌덤박인이라는 맛집이 있거든요. 여기 가보셔도 되는데 위치가 1군에서 조금 거리는 있어요. 다른 껌승집도 괜찮으니까 한 번쯤 껌승은 드셔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베트남 가정식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곳도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인들이 오면 꽌부이 가든이나 꾹깍관을 데려갑니다. 꽌부이 가든은 성시경 먹을 텐데에 나와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꾹깍관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랑 연예인 안젤리나 졸리가 다녀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지인들이 왔을 때 이 둘 중에 한 곳은 무조건 데려가는데 그 이유가 좀 한 곳에서 다양한 베트남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시켜서 먹어볼 수 있고 분위기도 좀 고급스러움이 있고 위생도 깔끔한 편이고 그런데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항상 데려가거든요. 꼭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은 음식 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호치민에 와서 분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짜가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다 보니까 호치민 딱 가면 베트남 가는 만큼 분짜, 오리지널 분짜 먹고 와야지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데 사실 분짜는 호치민 음식이 아닙니다. 하노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호치민에서는 분짜 음식점들이 그렇게 하노이만큼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두 군데 정도 유명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CNN 선정 맛집이라는 1군 꽌냄이고요. 두 번째는 7군 한인타운에 있는 분짜 하노이입니다. 두 군데 다 무난하게 맛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제가 하노이에 약 10개월 정도 거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분짜를 많이 먹었었는데 제 입맛에는 7군에 있는 분짜 하노이가 조금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도 다 7군 분짜 하노이가 좀 더 맛있다라는 후기는 많이 남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7군의 롯데마트 쇼핑 오실 때 쇼핑하기 전에 분짜 하노이 오셔서 분짜랑 스프링롤 같이 드시고 롯데마트로 넘어가는 코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면 커피도 빠질 수가 없죠. 아마 1일 1 코코넛 커피, 1일 1 카페 써다 생각하면서 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카페 써다는 베트남 카페라면은 필수로 다 팔고 있는 곳이라서 굳이 카페를 정해서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코코넛 커피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콩카페를 찾아가지는 않아도 되고 내 동선에 맞춰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호치민 근교 여행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호치민 근교 여행지로는 대표적으로 구찌터널 레콩델타랑 붕따오, 무이네 정도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행시간 빼고 한 2박 3일 정도 호치민에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근교 여행지를 가기보다는 호치민에만 집중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호치민에 오롯이 이틀도 안 쓰면은 좀 호치민을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교 여행지들 특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최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내가 하루 정도 시간을 뺄 수 있고 나는 역사에 관심도 좀 많은 편이야 하시는 분들은 구찌 터널 메콩 델타 당일 투어를 다녀오셔도 괜찮은데요.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중에 공격을 피해서 지하에 건설된 터널이고요. 이 투어를 가면 강에서 보트를 타고 메콩 델타의 풍경도 같이 감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자연에 가깝고 또 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호치민 우기 피크가 7월부터 9월 정도인데 이때 가면 많이 습하고 모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신다면 저는 12월에서 3월 그 건기 때 오신 분들이 가는 걸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붕따오는 호치민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있는 도시인데요. 차로 편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잡아야 해서 호치민 여행을 한 3박 4일 할 때 한 1박 2일로 다녀올 만한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바다가 엄청 화려한 바다는 아니고 좀 잔잔한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만 기대를 하고 가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왕 가보실 거라면 좀 먹거리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붕따오가 오징어 후띠우랑 반콧이라는 지역 특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정말 저도 눈이 뒤집어지게 먹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또 바다 근처인 만큼 시푸드 즐길 곳도 많아서 먹거리 테마를 같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볼만 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이네는 사실 호치민 근교 여행으로 여행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여행지이죠. 한국에서 보기 힘든 사구가 있는 곳이고 사구를 가는 길에 지프차 투어도 할 수 있고 사구에서 일출도 즐길 수 있고 해산물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편도로 약 3시간 이상 걸리는 동네라서 최소한 내가 이틀 정도는 오롯이 무이네에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시길 권해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이네를 갈 때 그래도 무조건 2박 3일은 잡고 가는 편이거든요. 이걸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10년차, 호치민 9년차에 호치민 베스트 근교 여행지가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10번도 넘게 다녀온 무이네를 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도 중요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도 들죠. 현지에서 뭘 조심해야 될까? 입국하고 나서 택시 타고 환전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내가 뭘 미리 알고 있어야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한 얘기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개별적으로 정말 세세하게 영상을 찍어뒀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 영상 분량만 거의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영상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고정 댓글에 안내 드릴게요. 진짜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큰 부분이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필수 시청 영상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여행 정보나 꿀팁이 있거나 베트남 여행에 대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댓글로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